왓츠업으로 기똥찬 똥찬입니다. 오늘 애플이 새로운 맥북 프로, 맥북 에어, 맥 미니를 발표했습니다. 이미 이전에 예고했던 ARM 기반의 맥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애플의 이벤트를 알기 쉽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과연 ARM 기반의 새로운 맥은 사도 되는지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해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우선 오늘 발표는 팀쿡형의 자화자찬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메인 칩셋인 M1에 대한 자랑을 많이 했는데요. M1 칩셋의 성능을 보기 전에 우리가 알아두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ARM 아키텍처와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X86 아키텍처인데요. 옛날부터 뭐 486, 586, 686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뒤에 붙은 86이 이 X86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크게 관심 없는 분들은 아키텍처 이런 이야기만 나와도 아 새끼 닥쳐 이렇게 하면서 뒤로 가기 누르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전문가는 아니지만 알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인텔의 X86 아키텍처는 CPU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매우 복잡한 명령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력도 많이 필요하게 되고 발열도 많이 생기게 되죠. 근데 갑자기 우리에겐 이 스마트폰이 등장을 했습니다. 펜을 달 수도 없고 가벼워야 되면서 배터리도 많이 넣을 수 없는 전력이 낮은 그런 칩셋이 필요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게 ARM 아키텍처입니다. 명령어를 간단하게 축소했고 그로 인해 전력이 적게 들고 발열도 적으니 펜도 필요 없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두 가지 칩셋의 중요한 한 가지는 서로 호환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이걸 보통 컴퓨터 공학 하시는 분들은 아키텍처라고 하죠. 기반이 되는 그런 밑그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폰에는 exe 파일이 작동이 되지 않고요. 윈도우 같은 걸 할 때는 앱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만 알고 이번 새로운 맥을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겁니다. 모바일에 들어가던 칩셋을 때려 박은 그런 노트북이니까요. 사실 애플은 ARM 기반의 맥을 진작 만들고 싶었어요. 그 이유는 애플은 자신만의 세계관을 만드는 걸 좋아하잖아요. 아이폰, 아이패드 이런 기기 간의 연동이 잘 되는 걸 꿈꾸는데요. 근데 맥만 혼자 X86 기반이다. 요거 조금 눈에 거슬렸을 거예요. 그렇게 꿈을 키워가던 차에 기회가 왔죠. 인텔이 똥을 쌉니다. 그것도 5년 동안이나 똥을 싸요. 그게 바로 애플의 기회가 된 거죠. 이 모바일에 들어갔던 칩셋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성능이 좀 떨어진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인텔의 기술 발전이 빠르지 못하다 보니까 모바일 칩셋의 성능이 많이 따라왔어요. 그리고 애플만의 뛰어난 설계법, 거기에 5나노 공정이 합쳐지면서 인텔과 이별을 선택할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발표한 게 M1 칩셋입니다. 이전 맥북 에어보다 특정 구간에서 2배 더 높은 성능을 인텔 칩셋의 4분의 1 전력만으로 뽑아낼 수 있게 되었고요. 칩셋 내부에 자리 잡은 그래픽 코어 8개를 통해 2.6 테라플롭스급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인텔의 11세대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간 내장 그래픽 성능보다 약 2배 정도 더 뛰어난 성능이에요. 그리고 역시 장점인 전력 효율은 3분의 1 수준만 사용하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늘 애플이 자랑하는 뉴럴 코어도 16개나 탑재되어서 파이널 컷 프로, 로직 이런 전용 앱들은 3배에서 6배가량 더 빨라졌다고 합니다. 사실 수치만 보면 정말 놀라운 수준이긴 해요. 근데 이런 발표들은 애플 입장이고요. 우리는 자세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만 믿고 사면 안 돼요. 그래도 확실한 건 칩셋의 성능이 매우 뛰어나고 전력 효율도 좋다는 겁니다. 또 X86 기반이었던 맥OS를 빅서라는 이름으로 최적화된 OS를 탑재했습니다. 칩셋부터 OS까지 모두 애플이 설계했죠. 뭐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보면 아시겠지만 애플이 직접 다 모든 걸 설계하게 되면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사용감을 줘요. 기기 간 연동도 좋고 빠르죠. 실제로 사파리는 2배 더 빨라졌다고 자랑하는 거 보면 분명히 좋아졌을 것 같습니다. 단 문제는 호환성이죠. 하지만 팀쿡 형도 만만한 형은 아니죠. 그 호환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개발자들이 특별히 따로 개발하지 않아도 되는 최적화 정도만 하면 ARM 맥에도 구동되도록 유니버셜 앱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기존 앱들을 에뮬레이팅 기술로 구동하게 해주었어요. 로제타2라는 앱을 통해서요. 근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애플의 주장입니다. 실제 뚜껑을 열어보면 호환성의 문제는 무조건 발생할 겁니다. 그 로제타2 에뮬레이팅 같은 경우도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할 수 없어요. 에뮬레이팅을 사용하게 되면 거의 성능이 반토막 날 겁니다. 즉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X86 기반의 모든 프로그램, 모든 앱들은 한동안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번 애플에게 가장 협조적이었던 어도비 프로그램들도 내년이 되어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 보면 올해 말에는 아마 애플 전용 앱들만 제대로 사용이 가능할 거예요. 물론 이렇게 소비자 입장에서 비판만 할 순 없죠. 좋은 점이 많습니다. 애플이 만약에 ARM 기반을 성공시킨다고 하면 굉장히 간편하게 아이폰과 맥북을 연동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M1 칩셋 분명히 설계를 잘했어요. 크기가 아마
뭐 요만할 거거든요. 그냥 일반 CPU만 할 거예요. 근데 요만한 크기에 메인보드를 다 때려 박은 거잖아요. 거의 SSD만 빼고 여기 모두 들어간 겁니다. 그로 인해서 맥북의 배터리 공간도 많아지고요, 무게도 가벼워질 수 있어요. 심지어 아까 말한 펜을 안 달고도 꽤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이건 어디까지나 성공했을 때 한 몇 년 뒤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애플의 도전은 응원할 만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하지만 지금 당장 맥북을 사야 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깊게 고민해볼 문제인데요. 가장 고민해봐야 되는 건 본인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일하시는 분들이 윈도우를 씁니다. 그런 환경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런 환경에서 나만 ARM 맥을 쓴다, 심하면 잘릴 수도 있어요, 일을 못하니까. 근데 반대로 만약에 모든 작업이 맥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로직, 파이널 컷 이런 것들만 사용하고 그 외의 일들은 뭐 간단한 일들만 한다, 이런 분들은 이번 ARM의 맥은 괜찮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이유는 나와봐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살 겁니다. 왜냐면 우리 브로들에게 보여드려야 되니까요.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호환성이 어떨지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 브로들은 제 영상을 한번 보고 구매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처럼 또 궁금해서 사보겠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맥북 에어와 맥북 프로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똑같은 M1 칩셋을 사용했습니다. 굉장히 빠르고 좋을 거예요. 하지만 맥북 프로에는 펜이 탑재되었습니다. 아무리 발열이 적은 ARM 기반의 맥이라고 해도 펜이 있으면 조금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고요, 펜이 없으면 상대적으로 스로틀링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같은 칩셋이지만 성능이 좀 떨어질 거고요. 그래서 성능 차이가 확연히 좀 느껴질 겁니다. 괜히 프로라고 이름을 붙여놓지 않겠죠. 거기에 디스플레이 차이도 조금 나고요, 뭐 무게 차이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또 보시고 구매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맥미니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언급하자면 가성비가 괜찮아 보여요.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죠. 물론 뭐 맥북 에어, 맥북 프로도 좀 저렴하게 나온 편인 것 같긴 한데 요건 아무래도 테스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돈을 조금 적게 주더라도 테스트 해볼 분들만 사라, 요런 느낌이 있거든요. 애플이 자신 있으면 엄청 비싸게 내는 경향이 있잖아요. 막 스탠드도 100만원에 내고 이러는데 저렴하게 나왔다는 건 조금 자신이 없다, 요런 반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싸다고 무조건 ARM 사지 마시고요. 지금 당장 맥북이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은 저 같으면 인텔을 삽니다. ARM 사지만 인텔을 살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를 꾸준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만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똥바.